누군가를 마음속에 품는다는 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의 영혼을 묶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그 끈이 너무 팽팽해서 숨이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느슨해서 불안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타로라는 신비로운 거울을 통해 여러분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그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온함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통해 얻는 작은 깨달음과 위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은총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 전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라는 작은 나눔을 실천해 주시면 그 긍정의 에너지가 다시 여러분에게 평안과 축복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카드가 전하는 영혼의 울림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연은 참으로 강렬하고도 아픈 소위 애증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관계인 것 같네요. 카드에서는 서로에게 비수를 꽂고 상처를 주면서도 결국 다시 서로를 찾게 되는 지독한 갈증이 읽혀집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정 중에서도 가장 무섭다는 미운 정이 깊게 박힌 사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아프면 그만해야 하는데 라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가슴은 이미 그 사람의 향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다른 누구를 만나봐도 그 사람만큼 나의 감정을 요동치게 하고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여러분을 더욱 힘들게 하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상대방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상대도 똑같이 느끼며 여러분을 취향 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더 깊은 곳에는 의외로 아주 평범하고 따뜻한 소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차갑게 굴거나 상처를 줬을지 몰라도 요즘 그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바로 가족과 안정입니다. 화려한 연애나 가벼운 만남을 넘어 여러분과 함께 맛있는 밥을 먹고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며 함께 늙어가는 그런 평온한 일상을 꿈꾸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을까?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룬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진지한 고민들이 그 사람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순수했던 감정,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를 좋아했던 그 시절을 몹시 그리워하고 있네요. 비록 지금 상황이 버겁고 힘들지라도 그 사람은 여러분이라는 운명을 결코 놓고 싶지 않아 합니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께서는 서로 너무나 다른 성향 때문에 오해의 늪에 빠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힘들지만 그렇기에 더욱 서로에게 강렬하게 끌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60에서 70년대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그 인내의 시간들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꽤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왔거나 혹은 지나가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카드에서는 제3자의 개입이나 주변 환경의 방해, 혹은 가족들의 반대 같은 현실적인 벽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우유부단하게만 보일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라는 질문이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있네요. 하지만 상대방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우유부단함 뒤에는 사실 엄청난 두려움과 외로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갈등을 극도로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싸우는 것, 여러분이 화를 내는 것에 대해 마치 어린아이처럼 겁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보다는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리며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완전히 정을 떼버렸을까봐
혹은 조만간 이별을 선고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단호한 말투나 차가운 표정 하나에 그 사람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가 느긋해 보이는 것은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만큼은 진심이니 때로는 따끔한 질책보다 따뜻한 가르침이 그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 여러분의 인연은 가히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라 할 만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카르마,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명적 만남이 카드 전체에서 강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네요.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끈질긴 인연이 이번 생에서 다시 꽃을 피우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잠시 헤어져 있거나 크게 다투어 남남처럼 지내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카드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죽었던 관계가 다시 살아나고 끊겼던 대화가 다시 이어지는 기적 같은 순간이 머지않아 찾아올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 위해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운명적인 상대방에게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현실과 일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죠. 이 사람은 로맨틱한 분위기보다 당장 내일의 생존과 성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쩌면 과거에 경제적인 결핍이나 일로 인한 큰 상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의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연애를 뒷전으로 미루거나 감정 표현을 아끼게 됩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에게는 자신이 완벽한 상태가 되어야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자격이 생긴다는 고집스러운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가 일에 몰두하는 시간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할 미래를 구축하는 시간임을 이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관계는 지금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장거리 연애이거나 혹은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어 소통의 부재가 심각한 상태일 수 있겠네요. 상대방은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돈 문제나 가족 문제 같은 치부를 여러분에게 숨기려다 보니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거나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도도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허세를 부리지만 속으로는 발목이 꽉 묶인 채 암담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사람을 만날 자격이 없어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결론의 시간입니다.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고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을 주신다고 하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마음의 고통 또한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화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의지가 지금 시험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일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대신 우리가 함께 그려갈 미래가 어떤 색깔일지, 내가 이 사람을 통해 어떤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에 집중해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마음의 빗장을 풀고 평안을 되찾을 때 상대방도 비로소 그 따뜻한 빛을 따라 여러분 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화해와 사랑의 꽃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사랑의 힘을 믿으세요.
평안한 밤 되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은총이 늘 여러분의 발걸음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